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또 달라졌습니다. 작년보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올라갔거든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기초연금을 3년 동안 잘 받고 계셨어요. 매달 통장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환수 통보였어요. 3년 동안 받으신 기초연금 1,200만 원을 한 달 안에 돌려내라는 겁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과태료까지 붙어서 1,5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1년 동안 기초연금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산조사에서 뭔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1년치 기초연금 400만 원 환수에 과태료까지 합쳐서 500만 원 넘게 내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던 물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 사셨던 분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새 집 알아보시는 동안 딱 한 달만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조사 시점 통장 잔고 기준으로 금융재산 증가로 잡히면서 기초연금이 바로 정지됐습니다. 재신청하는 데 2달이 걸렸고요. 그 2달치 기초연금 70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만 65세만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생일 지나고도 몇 달을 그냥 기다리십니다.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도 한참을 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그제야 뭔가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몇 달치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1,500만 원 환수당하신 분, 500만 원 토해내신 분, 70만 원 날리신 분, 이분들 모두 뭔가 하나씩만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 뭘 몰라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신 걸까요? 이 부분들을 놓치시면 손해가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환수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과태료까지 붙으면 더 커집니다. 탈락했다가 재신청하는 동안 날리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이분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시게 되고 그 손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만 65세 되셨으면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생일 지나면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2월에 만 65세가 되셨으면 3월에 신청하셔도 되고 4월에 신청하셔도 되고 5월에 신청하셔도 된다고 아시는 겁니다. 어차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생일 지난달부터는 소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960년 2월생이신 분이 계십니다. 2025년 2월에 만 65세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초연금 신청을 5월에 하셨습니다. 3개월 늦으신 겁니다. 그러면 2월분은 어떻게 될까요? 3월분은요, 4월분은요, 전부 다 날아갑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5월에 신청하셨으면 5월분부터 나옵니다. 2월분, 3월분, 4월분은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액이 월 34만 2,510원입니다. 3개월이면 102만 7,530원이에요. 100만 원이 넘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신청 타이밍 하나 잘못 잡으셔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만 65세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올 줄 아세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2월, 3월 지나가도 통장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4월쯤 되어서 통장 보시고 이상하다 싶어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십니다. 그때 처음 아시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미리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상적으로는 65세부터 받으시는 건데 5년 일찍 받으시는 겁니다. 조기 수령을 하시면 국민연금 금액이 30%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도 일찍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기초연금 받으실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초연금 감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거예요. 기초연금 감액은 실제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폭이 커져서 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줄어도 전체 노후소득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정상 수령하셨으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조금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하셨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이 더 커집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요. 대략 매달 5만 원 정도 더 깎인다고 칩시다. 매달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 한번 하셨다가 기초연금에서 평생 이만큼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조기 수령으로 결정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조기 수령으로 받기 시작하셨으면 평생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기초연금 감액도 평생 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은 집 증여 타이밍입니다. 자녀분한테 집을 증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산을 줄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 자녀 명의로 집을 넘기시는 겁니다. 똑똑하게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증여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증여하시고 나서 5년이 지나야 그 집이 본인 재산에서 빠지거든요. 5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한 재산은 최대 5년간 본인 재산에 포함된다고요.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어요. 증여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하시다가 물어보십니다. 아파트 증여하신 게 언제냐고요? 작년이라고 하시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아직 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준을 넘습니다. 탈락이에요.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028년이 되어야 그 아파트가 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이 얼마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씩 받으신다고 치면요. 60개월이면 2,055만 600원입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날리는 겁니다. 증여 타이밍 하나 잘못 잡으셔서요. 증여를 하시려면 최소한 5년 전에 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때 증여하시고 만 65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을 모르시면 몇 년 동안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전부 다 복구가 안 됩니다. 생일 지나서 신청 늦으시면 그 기간은 소급 안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증여하시고 5년 안 지나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번 실수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기준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아셔야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도 보고요, 집이나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 합계가 228만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소득 합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분 소득하고 재산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에요. 이게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이게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단독가구 기준으로요. 그런데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도 감액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또 감액이 돼요. 그래서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은 최대 금액이지 보장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구는 더 복잡합니다. 각자 34만 2,510원씩 받는 게 아니에요. 20% 감액이 들어갑니다. 두 분 합쳐서 54만 8,016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단독가구 최대액이 34만 2,510원이잖아요. 그럼 부부가구는 이거의 2배인 68만 5,020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4만 8,016원밖에 안 나옵니다. 차이가 13만 7,004원이에요. 이게 부부 감액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덜 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20%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착각하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 안 하시거나 신청하셨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국민연금 나오니까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둘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젊을 때 보험료 납부하신 거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액되는 거지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요,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재산이 많지 않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1가구 1주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집이 한 채여도 그 집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못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십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에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으십니다.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집이 두 채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집 가격이 낮고 다른 재산이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집 개수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들이 월급 많이 받으니까 부모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아시는 거예요. 딸이 사업해서 돈 잘 버니까 탈락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청조차 안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월급 얼마 받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 안 됩니다. 본인하고 배우자 소득만 봐요. 자녀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어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녀 소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폐지되었어요. 지금은 본인하고 배우자만 봅니다. 그래서 자녀 소득 때문에 못 받는다고 착각하시고 신청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데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으세요. 착각이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사례들은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생일 3개월 후에 신청해서 수십만 원 날린 경우에요. 1960년 2월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2025년 2월에 만 65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습니다. 만 65세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생각이 뭐였냐면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급할 거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생일 지나고 한두 달 후에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고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 그냥 지나가게 두셨습니다. 4월쯤 되어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어요.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담당자가 언제든 오시라고 하셨고요. 5월 초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신청서 접수하시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나오느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5월분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2월분은요? 3월분은요? 4월분은요? 담당자가 말씀하셨어요. 소급이 안 된다고요. 생일 지난달부터는 소급해서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이 34만 2,510원입니다. 2월분, 3월분, 4월분 합치면 102만 7,530원이에요. 100만 원이 넘게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2월 1일에 신청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2월 중에라도 신청하셨으면요? 그 1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신청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려고 조기 수령했다가 기초연금 깎인 경우에요. 1960년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셨어요. 정상 수령하시면 65세부터 월 50만 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0세 되셨을 때 고민을 하셨어요.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을까? 아니면 65세까지 기다릴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셨더니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받는 게 낫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시고요. 이분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요. 조기 수령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5년 일찍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셨거든요. 조기 수령 신청하셨습니다. 60세부터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기 수령이니까 30% 감액되어서 월 35만 원 받으셨습니다. 50만 원에서 15만 원 깎인 거죠. 그래도 5년 먼저 받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65세가 되셨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적으셨어요. 월 35만 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조기 수령 중이시면 기초연금 감액이 더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이 계산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기초연금 감액폭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분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었을까요? 정상 수령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깎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달 5만 원 정도 더 깎였어요. 매달 5만 원씩 더 깎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 한번 하셨다가 기초연금에서 평생 이만큼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분이 조기 수령 안 하시고 65세까지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요?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받으셨을 거고요. 기초연금 감액은 조금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 때문에 국민연금도 깎여서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더 많이 깎여서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5년간 재신청 안 해서 월 10만 원씩 손해본 경우예요. 부부가 기초연금 받고 계셨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각자 26만 7,848원씩 받으셨어요. 부부 감액 적용된 금액이었습니다. 2020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분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재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분은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그냥 계속 26만 7,848원씩 받으셨어요. 매달 통장에 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게 맞는 줄 아셨어요. 혼자 되셨으니까 금액이 줄어드나 보다 생각하셨던 거죠. 202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다른 일로 주민센터 방문하셨다가 기초연금 담당자한테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배우자 사망하시면 재신청하셔야 한다고요. 단독가구로 바뀌니까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이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담당자가 확인해 보시니까 5년 동안 재신청을 안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재신청하셨어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액 34만 2,510원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금액으로 받으셨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부 금액하고 단독 금액 차이가 매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600만 원 손해보신 겁니다. 재신청 하나 안 해서요. 이 네 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밍 하나, 규칙 하나 몰라서 손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산 관련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받아서 통장에 넣어뒀다가 탈락한 경우예요. 1959년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전세로 사셨어요.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계셨고요. 매달 잘 나오고 있었어요. 2024년에 집주인이 연락 오셨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금 5천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셔야 했어요. 부동산 다니시면서 집 알아보셨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5천만 원을 어디 둬야 되잖아요.
이분이 본인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잠깐만 넣어두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한 달 후에 새 집 계약하셨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대로 새 집주인한테 드렸습니다.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다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달 기초연금이 안 나왔습니다. 이분 깜짝 놀라셔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어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시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금융재산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전달에는 예금이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6천만 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정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억울하셨어요. 전세금 받은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전세 보증금으로 나갈 돈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미 새 집에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 말씀이 뭐였냐면요. 통장에 있었던 그 시점 기준으로 재산 조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는 6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재산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했어요. 지금은 통장에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재신청하셨습니다. 심사 받으시고 다시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2달 동안은 못 받으셨습니다. 2달치 기초연금이 얼마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씩 2달이면 68만 5,020원입니다. 70만 원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전세금을 통장에 한 달만 잘못 넣어뒀다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고급 외제차 몰다가 재산 기준 넘어서 못 받은 경우에요. 1958년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사업하셨어요. 벤츠를 타셨습니다. 배기량 3000cc 넘는 차였어요. 좋은 차 타시는 게 꿈이셨는데 이루신 거죠. 사업 정리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으셨어요. 아파트 한 채 있으셨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었어요. 예금은 2천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소득도 없으셨습니다. 만 65세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서 재산 목록 적으셨어요. 아파트, 예금 다 적으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어보셨습니다. 자동차 있으시냐고요? 벤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차량 조회하더니 이 차는 고급 승용차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고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는다고요. 이 차량을 재산으로 환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당황하셨습니다. 차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걸 처음 들으셨거든요. 그 차를 20년 넘게 타셨어요. 오래된 차인데 고급차 기준에 걸린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어요. 배기량하고 차량 종류로 판단한다고요.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고급 승용차 기준에 해당하면 재산으로 높게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기초연금 포기하셨어요. 차를 팔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매달 34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1년이면 400만 원 넘게 손해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 넘게 손해고요. 차 한 대 때문에요. 차를 경차나 일반 승용차로 바꾸셨으면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고급 승용차 기준 하나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골프 회원권 있는 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정수급 걸린 경우에요. 1957년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심사 통과하셔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 복지부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재산 조사였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시더니 골프 회원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골프 회원권이요? 30년 전에 회사에서 받으신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골프를 안 치셨습니다. 회원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청할 때 재산 목록 작성하시면서 골프 회원권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니까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하셨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재산으로 신고하셔야 한다고요. 이 회원권 시세가 3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조회해보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재산에 포함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는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이 즉시 정지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으셨어요.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겁니다. 과태료까지 나왔습니다. 1년치 기초연금이 얼마였을까요? 당시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정도씩 받으셨으니까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과태료까지 합치면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골프 회원권 하나 신고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회원권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소득 월 50만 원 신고 안 했다가 3년치 환수당한 경우예요. 1956년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1층에 작은 가게가 새 들어 있었습니다. 월세를 받으셨어요. 한 가게당 월 50만 원씩이었습니다. 세 가게 합쳐서 월 15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으셨습니다. 통장으로 안 받으셨어요.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재산 목록에 상가 건물은 넣으셨어요. 그런데 임대소득은 신고 안 하셨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3년 동안 기초연금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입자들이 월세 세액 공제 받으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 자료가 국세청에 있었고요. 그게 복집으로 넘어간 겁니다. 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소득 월 150만 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신고 안 하셨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하셨습니다. 3년치 기초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으셨습니다. 3년이면 36개월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월 30만 원씩 받으셨으니까 1,080만 원이